서울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억수 같은 비에 잠겨 도시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과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에 삼켜진 듯했고, 이는 북부 재개발 구역의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소리들을 감추기에 완벽한 혼란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블랙옵스 특수부대 소속인 강도진 소령은 거칠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의 왼손은 끊임없이 붉은 피가 솟구쳐 나오는 오른쪽 옆구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과 섞인 혈액은 20분 전 치열한 교전으로 너덜너덜해진 검은 정장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관통상이 주는 고통은 마치 불에 달군 바늘이 신경을 직접 찌르는 듯했지만, 수백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으로 단련된 그의 강철 같은 의지는 지금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뒤쫓아오는 자들이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목격자를 남기지 말라는 사살 명령을 받은 중무장한 전문 용병 집단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을 강타하는 군화 소리가 등 뒤에서 급박하게 울려 퍼졌고, 암호로 주고받는 지시사항이 빗소리를 뚫고 도진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이는 포위망이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거나 그들에게 발각되어 즉시 처형당하기 전까지 숨을 곳을 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고, 상처 입은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주택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는데, 가로등에 희미한 불빛이 있기 낀 벽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막다른 골목 깊숙한 곳에 숨겨진 2층 집의 파란색 작은 철문 앞에 멈췄는데, 이곳이 이 구역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격리된 유일한 장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곳을 향해 돌진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다리가 풀리면서 철문에 거세게 부딪혔고, 쾅하는 굉음이 고요한 밤을 뒤흔드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한서유는 바닥에 볼펜을 떨어뜨리며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녀는 대학병원에서 16시간 동안 이어진 실습 당직을 막 끝내고 다가올 졸업시험을 위해 필사적으로 지식을 머릿속에 구겨 넣고 있던 중이었으나,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대문을 강타한 충격적인 소음은 혼자 사는 여성의 모든 경계심을 단번에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가슴이 쿵쿵거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속을 파고드는 가운데, 그녀는 책상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1층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커튼을 살짝 걷어내고 밖을 살폈지만,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검은 형체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본과 4학년인 그녀의 본능은 저것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조난자일 수 있다고 속삭였지만, 이성은 한밤중에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며 젊은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긴장된 망설임 끝에 서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사주셨던 전기 충격기를 손에 꼭 쥐고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은 뒤 조심스럽게 현관 잠금 장치를 풀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나가 쓰러진 사람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휴대전화의 손전등 불빛이 낯선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몸을 비췄을 때, 서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고, 남자의 복부에 난 심각한 상처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외상외과,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총상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홍색 피가 남자의 손가락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빗물 웅덩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만약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몇 분 안에 과다출혈과 외상성 쇼크로 집 앞에서 사망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결과나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유는 전기 충격기를 옆으로 던져버리고
작은 체구에 온 힘을 다해 거대한 남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무거운 몸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며 비틀거려야 했다. 가까스로 남자를 현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무 문을 닫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엔진의 굉음과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멈춰서는 것이 들렸고 뒤이어 부상자를 찾기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라는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거실 불을 황급히 끄고 바닥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은 남자의 어깨를 꽉 붙잡았으며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밖에서 도사리고 있는 사신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강도진은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작고 떨리는 손길의 온기와 옆에 있는 여성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허브 향기를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폭력으로 점철된 그의 군 생활 내내 익숙했던 화약, 냄새나 비릿한 피냄새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그는 눈을 뜨려고 노력했고 출혈로 인해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큰 눈을 가진 청초한 얼굴이 어렴풋이 들어왔으며 가로등 불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생명의 은인인 그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윤곽을 그려내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이나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라는 경고를 하고 싶었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극심한 고통이 덮쳐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단지 희미한 구조 신호처럼 그녀의 손목을 살짝 쥐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며 이내 다시금 깊은 어둠이 그의 정신을 집어삼켜 버렸다. 서유는 미래의 의사로서 필요한 침착함을 빠르게 되찾았는데 밖에는 추격자들이 모든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병원으로 갈 수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또한 상대가 거대 세력이라면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직접 상처를 치료하기로 결심하고 방으로 달려가 실습용으로 구비해둔 구급 상자와 깨끗한 수건, 뜨거운 물, 고농도 소독용 알코올을 챙겨 나왔다. 그녀의 손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셔츠를 능숙하게 잘라내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질의 가슴에는 그가 겪어온 폭풍 같은 과거를 증명하듯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총상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 위험한 위치에 있었지만 다행히 탄환이 연조직을 관통해 몸속에 박히지 않은 듯 했으나 차갑고 창백해진 피부가 말해주듯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지혈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벌어진 상처에 알코올을 들이부었고 남자는 혼수 상태에서도 고통으로 몸을 떨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의료용 집게로 괴사한 조직을 제거해 나갔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한 땀 한 땀 꼼꼼하고 정확하게 봉합 수술을 진행했고 그 바늘땀 하나하나는 사신의 소나기에서 이 낯선 남자의 생명을 되찾아오려는 간절한 희망의 끈이었다.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 밖의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했고 서유는 붕대 처치를 마친 후에도 끊임없이 환자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했다. 얇은 담요를 덮어준 뒤 소파 바로 옆에 웅크리고 앉은 그녀는 피로로 인해 눈이 채랬지만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생기거나 추격자들이 들이닥칠까봐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녀는 남자의 각진 얼굴과 짙은 눈썹, 곱게 뻗은 콧날을 바라보며 그가 대체 누구인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쫓기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를 구한 결정이 훗날 자신의 평온한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여명과 함께 도지는 정신을 차렸는데 전신을 짓누르는 고통은 여전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그 지옥 같은 밤에서 살아남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고 자신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거실에 좁은 소파에 누워있다는 것과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죽냄새가 허기진 위장을 달래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슬로모션처럼 되살아나며 작은 체구의 여자가 자신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섬세한 손길로 상처를 치료해주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이는 냉혹한 살인기계로 살아온 소령의 가슴 속에 전례 없는 기묘한 감정과 은인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 그는 식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두꺼운 해부학 책을 베개 삼아 언제든 신고할 태세로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도지는 소리 없이 다가가 무방비 상태로 잠든 그녀의 순수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일시적인 호의로 인해 지하 세계의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 여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그녀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기고 흔적을 지운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기로 결심하며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재회를 기약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눈을 찌르자 서유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텅 빈 소파와 군대식으로 반듯하게 개어놓은 담요를 보며 어젯밤의 일이 시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소독약 냄새와 반쯤 비어버린 구급상자만이 유일한 증거로 남은 채 냉장고에는 고맙다라는 짧고 굵은 글씨가 적힌 노란색 메모지만이 붙어 있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는 그 메시지를 보며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칠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수평선 너머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계단식 강의실 안은 교수의 열정적인 강의 소리와 펜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서윤의 정신은 칠판에 적힌 복잡한 병리학 용어들이 아닌 어젯밤의 그 기이하고 피 비린내, 나는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는데, 비록 몇 번이나 비누로 씻어내어 깨끗해진 상태였지만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낯선 남자의 뜨겁고 끈적했던 선홍색 피에 감촉이 유령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이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남자가 정말로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영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으며, 텅 빈 구급 상자와 냉장고에 붙어있던 노란색 메모지만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차갑게 증명하고 있었다. 오후 강의가 모두 끝나고 서유는 무거운 전공 서적을 가슴에 품은 채 캠퍼스를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활기찬 대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교정의 분위기가 오늘따라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정문 쪽으로 갈수록 웅성거리는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정문 주변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무언가를 구경하며 수군대고 있었고,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서유는 본능적으로 그 소동의 중심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인파를 헤치고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는데, 번호판조차 가려진 거대한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위압적인 자태로 길을 막고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며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리며 광이 번쩍이는 군화를 신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는 어젯밤 피투성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던 그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 차림의 장교 강도진이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소령 계급장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은 그가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았는지를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며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의 여학생들이 그의 압도적인 외모와 카리스마에 감탄하며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등장은 평화로운 대학 캠퍼스를 순식간에 전시, 상황과도 같은 긴장감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빗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는데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보다는 그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군중을 가르는 모세의 기적처럼 서윤을 향해 거침없이 성큼성큼 걸어왔고 그를 막아서거나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경호원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양옆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춰섰고 185cm가 넘는 거구에 그가 내려다보는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강렬하고 위압적이어서 서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다. 도진은 어젯밤의 부상이 아직 완치되지 않았을 텐데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예리한 의학적 시선은 그가 미세하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며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 턱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창백해진 얼굴을 잠시 응시하다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해서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한서윤 씨, 잠시 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그의 말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었고 서윤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꼼짝없이 그와 대면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죠? 그리고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라고 물으며 최대한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게 속삭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한 발짝 더 다가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짙은 남성적인 향기가 서윤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움직였는데 서윤은 순간적으로 그가 무기를 꺼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빳빳한 서류 봉투였고 그는 그것을 서윤에게 내밀며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 눈빛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당황해하는 서윤을 향해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는데 그는 어젯밤 자신을 쫓던 자들이 골목길의 CCTV를 해킹하여 서윤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이제 그녀 또한 조직의 제거 대상 목록에 올랐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렸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으려 하자 도진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고 그의 단단한 손아귀 힘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구속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주변의 웅성거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서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래였다. 나랑 결혼합시다, 한서윤. 도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대학 정문 앞을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고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전혀 농담하는 기색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는데 군인 가족, 그것도 고위 장교의 직계 가족이 되어야만 군의 24시간 특별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 아내가 되는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내리는 전술적 결단과도 같았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한서윤은 하루아침에 생명을 위협받는 타깃이자 낯선 군인의 예비 신부가 되어야 하는 기막힌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검은 세단이 대학 정문을 빠져나와 도심의 도로를 미끄러지듯 질주하기 시작했을 때 한서윤은 마치 자신이 납치된 인질이라도 된 것 같은 숨막히는 공포와 비현실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옆자리에 앉은 강도진 소령은 차가운 조각상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군인들은 미동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며 무전기로 짧은 암호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서윤의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도진은 서윤의 불안한 시선을 느꼈는지 품 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화면 속에는 어젯밤 빗속에서 그녀가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흑백의 CCTV 영상으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도진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어젯밤 자신을 공격했던 자들이 군 내부의 부패한 사조직과 결탁한 무기 밀매 조직의 용병들이며,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목격자인 서윤을 제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타깃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자신이 단지 사람을 살리겠다는 선의로 한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지만, 도진은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손길이 닿아 있으며 지금 상황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권력은 오직 군대의 특수보호 프로그램뿐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인적 드문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도진은 서윤에게 군인 가족 보호법에 명시된 특별 조항을 보여주며 자신이 제안한 결혼이 단순한 위장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생존을 위한 계약임을 강조했다. 군 고위 장교의 직계 가족이 되면 군 정보사령부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또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관사 내의 안전가옥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서윤에게 있어 감옥살이 선고와 다름없었지만 자유와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서윤은 의사로서의 꿈과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거부하고 싶었지만, 창밖을 내다보는 도진의 눈빛에 서린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보며 그가 자신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조수석 쪽의 방탄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기며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운전병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도진이 반사적으로 서윤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몸을 좌석 아래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저격용 탄환이 정확히 서윤이 앉아있던 위치를 노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도진의 품속에서 바들바들 떨었다. 운전병은 능숙한 솜씨로 핸들을 꺾어 지그재그로 주행하며 저격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고, 조수석의 경호원은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향해 대응 사격을 가하며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고함치듯 쏟아내고 있었다. 도진은 침착하지만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서윤의 귀에 대고 절대 고개를 들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패닉 상태에 빠진 서윤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차량은 맹렬한 속도로 터널 안으로 진입하여 추격자들의 시야를 차단했고,
도진은 그제야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몸에 상처가 없는지 빠르게 확인했는데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은 숨길 수 없었다. 서윤은 방탄 유리에 박힌 총알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도진의 말이 허풍이나 협박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임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죽음의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은 경로를 변경하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숲속의 안전 가옥으로 향했고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지만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과 낯선 남자와의 결혼이라는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별장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된 요새와도 같았고 도진은 서윤을 거실로 안내한 뒤 미리 준비해둔 혼인신고서와 인주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서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선택권을 주었지만 방금 전의 저격 사건은 서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윤은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던 의대생으로서의 미래와 친구들과 나누던 소소한 행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가 서류의 마지막 칸에 서명을 마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 한서윤이 아니라 특수부대 장교 강도진의 법적 아내가 되었으며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았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서윤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무언의 경의를 표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당분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야 하며 학교에는 휴학계를 낼 것이라고 통보했고 서윤은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격리될 것임을 받아들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가옥의 이용수칙과 비상시 대처 요령을 군대 교관처럼 딱딱하게 설명했지만 서윤은 그의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오자 도진은 서윤에게 2층 침실을 쓰라고 배려해 주었고 자신은 1층 거실 소파에서 경계를 서겠다고 말하며 군인의 본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침실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추격자들의 발소리처럼 들려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던 피투성이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법적 남편이 되어 아래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이 기묘한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위기의 순간 자신을 감싸 안아주었던 도진의 따뜻한 체온과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 그것이 지금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서윤은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권총을 든 도진이 뛰어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식은땀을 흘리는 서윤에게 다가와 괜찮다며 안심시켰고 서윤은 그의 강인한 모습에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는데 도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서윤은 그의 침묵 속에 감춰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진은 서윤에게 짐을 챙기라고 말하며 이제 진짜 전쟁터인 군 관사로 이동할 시간이라고 알렸고 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전장의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그들은 다시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고 차가 안전 가옥을 빠져나갈 때 서유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과거와 작별을 고했고 앞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진의 옆모습을 응시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구조자와 생존자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하며 차는 안개 낀 도로를 뚫고 질주해 나갔다. 강도진 소령과 한서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군사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고위 장교 전용 관사 단지였는데 입구에서부터 중무장한 헌병들이 철통 같은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었고 높은 담장과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요새와도 같은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차량이 단지 내로 깊숙이 들어가 멈춰선 곳은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2층 단독 주택이었지만 회색 콘크리트 외벽과 차가운 조명은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군사 시설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주위에는 적막만이 감돌아 서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도진은 익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어 서윤을 안으로 안내했는데 집안 내부는 모델 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가구들은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물건이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이곳 주인의 삭막하고 고립된 내면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짐을 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새도 없이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도진은 서윤에게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작전 회의를 하거나 암호화된 통신 장비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는 등 철저하게 군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윤은 넓은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은 채 고립된 생활을 견뎌야 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순찰병들의 모습과 도진의 개런들, 날카로운 경계태세는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매 순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가져온 의학 서적을 파고들거나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 마주치는 도진과 어색한 눈인사를 나누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눈빛에 스치는 피로와 고뇌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쏟아지며 창문을 거세게 때리던 시각 서윤은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다가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도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평소의 냉철하고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안 돼, 쏘지 마, 피하라니까 라는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어. 서윤은 그가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음을 직감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 순간 도진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제압하려 했고 그의 눈은 초점이 풀린 채 살기등등한 공포로 가득 차 있어 서윤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도진은 자신의 손에 잡힌 것이 적이 아니라 서윤임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상의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으면서 그동안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흉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날카로운 칼의 베인 자국, 총알이 관통한 흔적,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 일그러진 피부들이 그의 등과 가슴, 팔 전체를 뒤덮고 있어 마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지도처럼 보였고 서윤은 의학도로서 수많은 상처를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많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자신의 흉측한 몸을 보였다는 수치심과 악몽의 여운으로 인해 고개를 돌리며
서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가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명령을 무시하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와 도진의 옆에 앉았는데 그녀의 행동에는 두려움보다는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의사의 사명감과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싶은 인간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그의 이마와 목덜미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아주었고 도진은 처음에는 거부하듯 몸을 움찔거렸지만 서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와 부드러움에 점차 긴장을 풀고 그녀에게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정적 속에서 서윤은 의사로서 묻는 건데 이 상처들 치료는 제대로 받은 건가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보여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그 말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파차가던 도진의 마음을 건드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도진은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활동하는 블랙 옵스 팀의 리더였으며 지난 작전에서 정보 유출로 인해 팀원 모두를 잃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죄책감과 분노는 너무나 깊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고 그는 팀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배신자를 찾아 복수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제야 그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를 단순한 계약, 남편이 아닌 한 명의 고독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는데 서윤은 도진을 위해 영양가가 풍부한 식단을 준비하고 그의 불면증에 좋은 허브티를 끓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그를 챙기기 시작했고 도진 역시 서윤의 배려에 어색해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가 현재 추적 중인 사건의 전말을 공유했는데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작전 지도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도청 자료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 군 내부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세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정점에는 국방부의 실세이자 차기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태영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겉으로는 청렴결백한 군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뒤로는 불법 무기 밀매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하는 악의 축이었다. 도진은 박 장군이 퇴역 군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전쟁 지역에 무기를 불법 수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정계로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담긴 USB가 사라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서윤이 우연히 목격한 그날 밤의 사건이 바로 그 증거를 확보하려던 작전이 실패한 결과였음을 설명했다. 서윤은 자신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도진이 혼자서 싸우고 있는 이 외로운 전쟁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용기가 솟구쳤다. 그녀는 의대에서 배운 분석력과 꼼꼼함으로 도진이 놓치고 있던 자료의 허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도진은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도진은 박 장군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무기 밀매의 핵심 장부가 담긴 태블릿 PC가 등장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그 파티는 철저하게 초대된 인사들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인 행사였기에 잠입,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서윤이 자신의 아내 자격으로 동반 참석한다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계획을 떠올렸고 서윤에게 의사를 물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도 이제
이 싸움의 당사자예요. 피하지 않겠어요. 당신 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순간 도진은 그녀에게서 전우애를 뛰어넘는 강렬한 동질감과 애틋함을 느꼈다. 파티 날짜가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로 위장하기 위해 예절 교육과 춤 연습, 그리고 비상시 탈출 계획 등을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가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늦은 밤 거실에서 왈츠 스텝을 맞추던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전쟁터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다시금 살아 숨쉬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낮게 속삭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의 단단한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올 폭풍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 도진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서윤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차에 오르며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삼켰지만, 옆에 있는 그녀의 온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져 두려움보다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차가 어둠을 뚫고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파티장을 향해 질주할 때, 도진과 서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 맞잡은 두 손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약속이자 사랑의 시작이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자선 파티라는 명목 아래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과 고위군 장성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와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도진과 한서윤에게 이곳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적진의 한복판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연회장 입구에 들어선 두 사람은 마치 완벽한 한 쌍의 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도진의 팔 근육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서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의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절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마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이미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위치와 비상구의 동선을 파악하느라 매서운 빛을 띠고 있었다. 파티의 주최자이자 모든 악의 근원인 박태영 장군은 연단에서 내려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탐욕과 잔인함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도진이 서윤을 에스코트하여 그에게 다가가자 박 장군의 시선이 날카롭게 번뜩이며 두 사람을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상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고 불쾌해서 서윤은 하마터면 고개를 돌려버릴 뻔했다. 박 장군은 도진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하네, 강소령.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까지 얻었다니 자네는 정말 운이 좋은 사나이야라고 비꼬듯 말했고, 그 말 속에는 지난번 암살 실패에 대한 유감과 서윤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의대에서 수많은 위급 환자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훈련을 떠올리며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처음 뵙겠습니다, 장군님. 남편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응수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박 장군은 서윤의 태연한 반응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우며 의대생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군인의 아내가 된다는 건 꽤나 고달픈 일이지. 특히 자네 남편처럼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곁이라면 더더욱이라며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도지는 박 장군의 말이 서윤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임을 알아차리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작전 전체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태연한 척 연기해야만 했다. 작전의 핵심은 박 장군이 비밀 서재에 숨겨둔 이중 장부와 무기 밀매 리스트가 담긴 USB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진이 보안 시스템을 뚫고 서재로 잠입할 동안 서윤이 박 장군의 시선을 붙잡아 두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필요했다. 신호가 떨어지자 도진은 자연스럽게 웨이터와 부딪히는 척하며 옷에 와인을 쏟았고 이를 핑계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박 장군의 경호실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의 뒤를 쫓으려 하자 서윤이 기지를 발휘해 박 장군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돌렸다. 그녀는 박 장군이 최근 앓고 있다는 지병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를 언급하며 그의 관심을 끌었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그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는 척하며 경호실장까지 대화에 끌어들여 도진이 사라질 시간을 벌어주었다. 연회장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복도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든 도진은 익숙한 솜씨로 CCTV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하며 감시 카메라의 회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재밍 장치를 가동했다. 서재 입구를 지키고 있던 2명의 경호원을 단숨에 제압하여 기절시킨 그는 전자식 도어록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는데 식은땀이 흐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서재 안으로 들어선 도진은 박 장군의 책상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고 미리 준비해온 해킹 툴을 이용해 보안 코드를 무력화시키며 초조하게 데이터 전송, 바가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편 연회장에 남겨진 서윤은 박 장군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가 자신을 떠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는 교묘하게 도진의 과거 작전이나 군 내부의 기밀 사항들을 흘리며 서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박 장군은 와인잔을 흔들며 강소령은 훌륭한 군인이지만 때로는 정의감이 지나쳐서 제명을 재촉하곤 하지 부인께서는 남편에게 적당히 타협하는 법도 가르쳐 주셔야 할 겁니다라고 뼈있는 조언을 던졌다. 서윤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사리를 감지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제 남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그를 존경하고 따를 뿐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박 장군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 강단을 보여주었다. 데이터 복사를 마친 도진이 땀을 닦으며 연회장으로 복귀했을 때 그는 박 장군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성이 끊어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도진이 다가가자 박 장군은 서윤에게서 손을 떼며 자네 부인은 참으로 현명하고 담대한 사람이더군. 하지만 너무 똑똑한 여자는 일찍 시드는 법이라네 라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 아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라고 차갑게 응수했고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며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파티가 끝나가고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할 때 박 장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가는 길 조심하게. 오늘 밤은 비가 와서 길이 꽤 미끄러울 거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날렸다. 도진은 그 말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 신호임을 직감했고 서윤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서둘러 호텔 로비를 빠져나갔다. 발레 파킹 요원이 가져다 준 차에 오르는 순간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호텔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들이 동시에 시동을 거는 것을 목격했고 오늘 밤이 길고 험난한 사투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차문이 닫히고 도진이 시동을 걸자마자 서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성공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도진은 품 안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다가올 위기에 대한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그는 서윤에게 지금부터 안전벨트 꽉 매고 절대 고개 들지 마. 놈들이 따라붙었어라고 경고하며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차가 도로 위로 튀어나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맹렬한 속도로 추격을 시작했고 화려했던 파티의 밤은 순식간에 목숨을 건 죽음의 레이스로 변모하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검은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변북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지만 뒤따라 붙은 세대의 승합차는 마치 끈질긴 사냥개처럼 거리를 좁혀오며 위협적인 속도로 도진의 차를 압박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한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마찰음을 내며 비명을 질렀고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적들이 선루프를 열고 무기를 꺼내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고개 숙여 라고 고함치며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꺾었다. 그 순간 요란한 총성음과 함께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차 안으로 빗물과 유리 파편이 들이닥쳤고 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좌석 아래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귀를 막았다. 도진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글러브 박스에서 꺼낸 권총을 쥐고 깨진 창문 틈으로 대응 사격을 가했는데 그의 표정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지운 살인 기계처럼 냉혹하게 변해 있었고 오직 서윤을 살려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차량은 일반 도로를 벗어나 아직 개통되지 않아 인적이 없는 거대한 해상교량 위로 진입했는데 이는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고 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도진의 치밀한 계산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고립무원의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다리 위에는 차폐물이 전무했고 뻥 뚫린 직선 도로에서 적들은 더욱 맹렬하게 화력을 퍼부으며 도진의 차를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방탄 처리가 된 차체도 계속되는 충격에 한계에 다다랐는지 엔진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도진은 계기판의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는 것을 보며 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고 옆을 슬쩍 돌아보니 공포에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아 보여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이 질주가 두 사람 모두의 생환으로 끝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내려야 할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적들의 차량이 좌우로 붙으며 도진의 차를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자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불꽃이 튀었고 도진은 사력을 다해 핸들을 조작하며 차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물리적인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전방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는 구간이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스핀턴을 시도했고 뒤따라오던 적의 차량 한 대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자재 더미에 처박히는 굉음이 들렸다. 잠시 확보된 틈을 타 도진은 차를 갓길에 비상대피 구역에 세우고는 숨 쉴 틈도 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 서윤을 밖으로 밀어내다시피 끌어내렸다. 서윤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도진은 품 안에서 USB가 든 방수 케이스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잘 들어, 한서윤. 저 앞에 배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다리 밑으로 연결되는 유지 보수용 통로가 있어. 거기로 가면 강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도진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내용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안 돼요. 같이 가요. 혼자서는 못 가요. 라고 울부짖으며 그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도진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내가 여기서 놈들을 막지 않으면 둘 다 죽어. 당신이 살아야 이 증거가 세상에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내 부하들과 우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제발 가 라고 소리쳤다. 멀리서 다시 전열을 정비한 적들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고 도진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서윤의 이마에 짧고 강렬하게 입을 맞춘 뒤 그녀를 어둠 속으로 등을 떠밀었다. 서윤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도진에게 떠밀려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고 배수로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기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도진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했다. 도진은 서윤이 안전하게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는데 이미 너덜너덜해진 차는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적들의 차량 행렬을 향해 정면으로 차머리를 돌렸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성난 황소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도진의 자살 공격에 당황하여 급하게 방향을 틀거나 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도진의 차는 그들의 중심부를 향해 포탄처럼 날아들었다. 쾅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다리 위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충돌의 충격으로 튕겨나간 도진의 차는 화염에 휩싸인 채 다리 난간을 뚫고 시커먼 강물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배수로 틈새로 그 광경을 목격한 서윤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빗소리조차 삼켜버린 폭발음 뒤에 찾아온 정적 속에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붉은 화염이 칠흑 같은 강물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다 이내 물속으로 잠겨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매캐한 연기와 부서진 난간의 잔해 그리고 도진이 남기고 간 마지막 옹기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가 추락한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손에 쥐어진 차가운 USB의 감촉만이 그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를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었다. 추격자들은 폭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다리 난간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강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띠와 파편들을 보며 타깃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한 듯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며 철수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기다려야 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공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었다는 상실감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불과 몇 시간 전 파티장에서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서윤은 가슴을 치며 흐느꼈지만 그녀는 지금 무너져 내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진이 목숨을 걸고 그녀를 살린 이유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밝혀낼 유일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 숨겨진 유지 보수용 통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공포와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의대생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살아남은 전사의 아내였으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박태영 장군과 그 일당을 반드시 파멸시키겠다는 처절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비에 젖은 이브닝 드레스 자락이 진흙탕에 끌리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찢어지는 고통도 그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으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강물은 도진을 삼킨 채 말이 없었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잔혹하고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뉴스 채널의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한강 다리 위에서 발생한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와 추락 사고를 속보로 전하고 있었는데 강도진 소령의 시신은 거센 물살로 인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 당국은 그를 작전 중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서재 안에서 박태영 장군은 한 손에 최고급 위스키 잔을 든 채 그 뉴스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해외 도피를 위해 준비한 현금 다발과 위조, 여권이 담긴 가방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던 사냥개가 드디어 사라졌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그 알량한 정의감이 결국 파멸을 불러왔다고 비웃으며 이제 남은 것은 그 성가신 의대생 계집을 처리하고 해외로 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 순간에도 창밖의 어둠 속에서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을 품은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축배를 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도진이 사전에 알려주었던 비상 접선 장소인 낡은 종합병원의 영안실 복도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녀의 젖은 드레스는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여전사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도진이 신뢰한다고 했던 최대령을 기다리며 품속의 USB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는데 이 작은 메모리 칩 하나에 도진의 목숨값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인기척이 들리고 복도 저편에서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을 때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가려 했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이 구조 장비가 아닌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박 장군의 사병들이 이미 군 내부 통신망을 감청하여 접선 장소를 알아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최대령보다 먼저 이곳에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는 놈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며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는 막다른 벽이었고 앞을 가로막은 3명의 킬러들은 도간에 든 쥐를 보는 듯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총구를 서윤의 이마에 겨누며 그 물건만 순순히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네 남편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야라고 이죽거렸고 서윤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진이 지켜낸 증거를 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USB를 등 뒤로 숨기며 눈을 질끈 감았다.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모조리 터져나가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놈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섬뜩한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짐승처럼 튀어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라는 킬러의 외침은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비명으로 변해 끊겼고 어둠 속에서는 오직 타격음과 신음소리 그리고 바닥에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는 쿵하는 소리만이 연이어 들려왔다. 서유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비상전력이 가동되며 희미한 붉은 조명이 복도를 비추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3명의 킬러들은 팔다리가 기이하게 꺾인 채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 한가운데에 흠뻑 젖은 검은 슈트를 입고 피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남자는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도진이었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눈빛만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서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서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는 그녀를 단단히 부축하며 약속했잖아. 반드시 지킨다고. 나는 내 여자를 두고 혼자 죽지 않아라고 낮게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지옥불을 뚫고 돌아온 자의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추락 직전 차문을 열고 강물로 뛰어들었으며
산소 호흡기 없이 극한의 잠수 능력으로 수마를 견뎌낸 뒤 놈들의 눈을 피해 이곳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이다. 재회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도지는 서윤에게서 USB를 건네받아 뒤늦게 도착한 최대령의 부대원들에게 넘기며 서윤의 안전을 부탁했고,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박 장군의 은신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서윤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결의가 너무나 거대해서 차마 그를 막을 수 없었고, 그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영 장군의 은신처인 펜트하우스는 도진이 침투하는 순간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는데, 경비 시스템은 도진의 해킹 툴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외곽을 지키던 용병들은 도진의 신출귀몰한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나갔다. 도진은 총알을 아끼지 않고 놈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전진했고, 근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특공 무술과 나이프 파이팅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는데,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분노와 죽어간 동료들에 대한 처절한 진홍곡과도 같았다. 복도에는 쓰러진 용병들의 신음소리가 가득 찼고, 도진은 피 묻은 셔츠를 찢어 상처를 대충 묶은 채 멈추지 않고 가장 깊숙한 방, 박 장군이 숨어 있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박 장군은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고 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쾅소리와 함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부서져 나가며 연기 속에서 도진이 걸어 들어오자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놈은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라고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도진은 고개만 까딱하여 총알을 피한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박 장군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도진은 박 장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지옥에 갔더니 내 놈 자리가 아직 비어있더군. 그래서 예약하러 왔다라고 차갑게 속삭였고, 그의 눈동자에는 박 장군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서늘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진은 박 장군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그가 평생 쌓아올린 오만과 권위를 처참하게 짓밟아 놓았는데, 이는 사적인 복수를 넘어선 정의의 실현이었고, 박 장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때마침 최 대령이 이끄는 헌병대가 들이닥쳐 현장을 장악했고, 박 장군은 USB에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과 함께 긴급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헌병들이 철수하자 텅 빈 펜트하우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도진은 창가에 서서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고, 건물 아래에서 구급차 옆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자 긴장이 풀리며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박태영 장군과 그 추종 세력이 일망타진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방산비리 스캔들이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며 세상이 시끄럽게 돌아가는 동안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강도진 소령은 국군수도병원의 VIP 병동에서 긴 침묵과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전투에서 입은 다발성 골절과 자창, 그리고 극심한 체력 고갈로 인해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지만,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평범한 사실에 더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병실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안전 가옥에서 느꼈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의 공기였기에 도진은 생애 처음으로 무기를 내려놓은 채 깊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한서윤은
의대생 신분으로 돌아가 학업에 복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과 군 당국의 특별 배려로 도진의 전담 주치의 보조 역할을 맡아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차트와 청진기를 든 채 매일 아침 그의 병실을 찾아와 상태를 체크하고 드레싱을 교체해 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와 그를 숨겨준 조력자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환자와 의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서윤이 도진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마다 오가는 시선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붕대를 감아주며 도진의 몸에 새겨진 흉터 하나하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영광의 상처임을 알기에 가끔씩 울컥하는 감정을 삼켜야 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떨리는 손길을 느끼며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여자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사건의 뒤처리를 맡았던 최대령이 병실을 방문하여 박 장군이 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도진의 복직 및 훈장 수여 계획을 전달했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도진과 서윤이 작성했던 혼인신고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혼 합의서와 신변 보호 해제 관련 서류였는데 최대령은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위험 요소가 사라졌으니 이제 두 분의 계약 관계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져왔네. 자네도 이제 군인으로서의 삶으로 부인도 아니 한서윤 씨도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도진은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곁에서 듣고 있던 서윤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최대령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서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짐을 챙기려 주섬주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과의 결혼을 단지 임무 수행을 위한 위장 전술로만 생각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이제 그가 자유로워져야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눈가에는 맺히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셨으니 저는 이만 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이 서류는 제가 나중에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병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침대에서 내려온 도진이 링거줄이 팽팽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진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딜 가는 겁니까? 내가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가 우리 사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서윤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고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작전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겨우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건 나보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 그는 서윤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가슴 위에 얹으며 거세게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해주었는데 이 심장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이렇게 뛴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비오는 밤부터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만 이렇게 살아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나는 더 이상 국가만을 위해 사는 살인 기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서윤은 그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고백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마음 고생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로 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도지는 환자복 차림으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는데 비록 화려한 정복도 로맨틱한 촛불 이벤트도 없었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그를 비추며 그 어느 때보다 성스럽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번줄에 걸려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투박한 은반지를 빼내어 서윤에게 내밀며 한서윤, 처음에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에게 내 남은 생을 바치기 위해 간청합니다. 위장 부부가 아니라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당신이 만든 밥을 먹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그 말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든 전우회를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깊은 사랑의 맹세였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도지는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 손등에 길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다. 반지는 조금 컸지만 그 무게감은 서윤의 마음을 꽉 채우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무릎 꿇은 도진을 일으켜 세워 와락 껴안으며 네, 좋아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평생 당신 곁에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마음을 지켜주는 의사가 될게요. 아니,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라고 울먹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병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창밖의 붉은 노을은 긴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연인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한 봄이 찾아왔고 도지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여 군복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고독한 늑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한 남자의 여유로움을 풍기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이제 정식 의사가 되어 의사 가운을 입은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봄 햇살을 맞이했고 도지는 서윤의 가방을 들어주며 오늘 저녁은 뭘 해줄까?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실력이 꽤 늘었는데라고 농담을 건넸다. 서윤은 까르르 웃으며 글쎄요. 오늘은 특수부대 소령님의 요리 실력 말고 설거지 실력을 좀 봐야겠는데요. 라고 받아치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이 맞잡은 손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도지는 운전석 문을 열어주며 서윤을 태우고는 자신도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는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예전의 살기와 도끼는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만이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차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도로를 따라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해피엔딩을 향해 아니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년 후 서울 근교의 아담한 전원주택 비번을 맞은 도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정원에서 바비큐 그릴을 손질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만삭의 몸이 된 서윤이 태교 음악을 들으며 아기 옷을 정리하고 있는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다. 도지는 숯불을 피우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과거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누비던 자신이 이런 완벽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문득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이자 그는 모든 잡념을 떨쳐내고 마주 웃어 보이며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우주 전체였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최 대령을 비롯한 옛 부대원들이 집들이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대장님, 형수님, 저희 왔습니다. 라고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정원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파티 분위기를 만들었다. 도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좀해 임산부 놀라겠다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고 서유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나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정원에서 도지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바라보았고 과거에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행복해요. 서윤이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이듯 물었다.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인생 최고의 작전 성공이야. 당신을 만난 것,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가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약속하며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었다.